자, 이른바 미국의 미친 물가 얘기는 뭐 이 정도로 좀 정리하고요. 이번에는요. 어제 있었던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남, 회동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좀 하나 보시죠. 어제 이 사진이 공개가 됐죠? 사실은요. 이 사진은 기자들이 직접 이 사진 취재를 한 게 아니고 이제 당선인 측에서 제공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아마 좀 조용한 상태에서 만나기로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악수하는 모습이죠. 여기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윤 당선인 죄송했다. 참 면목이 없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으로 남아달라. 뭐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대표적인 얘기를 여기다 제목을 달았네요. 이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이 회동 만남이 끝난 뒤에 윤석열 당선인이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님의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여튼 아무래도 그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이제 또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 하여튼 그 대통령님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시는 그런 생활 뭐 이런 거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네. 자, 일단 만났다. 사진도 공개됐고요. 윤석열 당선인의 설명도 공개가 됐죠. 다음 기사는 뭐 어느 정도 평가를 좀 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윤 당선인 정책 계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 뭐 보니까 잘된 정책이 있더라. 계승한다.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박근혜 취임식 참석 노력하겠습니다. 초청을 했거든요. 긴 악연을 푼 50분이다. 아, 이 기사는 악연을 푼 만남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좀 더 보죠. 여기 보면은 이런 설명을 윤석열 당선인은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국정원 댓글 조작 국정농단을 수사했다. 당시 수사팀장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고인이었다. 6년 만에 제외했다. 두 인물이 직접적으로 대면한 거는 어제가 처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영상이나 화면상으로 간접적으로만 본 거예요. 어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대면은. 그리고 명예회복 위해 업적 알리겠다. 박 대통령은 건강 잘 챙겨야 한다. 굉장히 경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해석이 좀 있죠.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요. 친박 반감 해소로 보수 결집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 존재감을 재확인한 거 아니냐. 요 해석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요 상황이 있고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제. 윤석열, 박정희 때 국정 운영 배우는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딱 꺼낸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박정희 때 국정 이거 배울 만한 거 있다. 배우고 있다, 지금. 그러죠? 박 대통령은 무거운 자리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는 걱정이 많아 잠이 안 온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해야 됩니다. 경무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든 아프다. 아픈 거 관련 얘기, 뭐 건강 관련 얘기 이런 얘기로 꽤 많이 했고 여기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민트차 그리고 한과 뭐 이런 거에서 이 한과에 대해서 뭐 다 먹었다 어쨌다 이런 얘기까지 설명이 어제 있었어요. 뭐 굉장히 자세한 브리핑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민 1,500명이 사접해 모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요. 어제 이 자리에 배석하신 두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기자들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과거에 어떤 특검과 이게 피의자로서의 어떤 일종의 악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다고 그런 말씀을 당선인께서 하셨고 박 전 대통령께서 하시던 일에 대한 정책에 대한 그 계승도 하고 또 널리 홍보도 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제대로 알려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취임식 부분도 우리 당선인께서 정중하게 이 요청을 하셨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가능하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당선인께서 참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워딩을 하셨습니다. 당선인께서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께서 당시 내각을 어떻게 운영했고 또 청와대를 어떻게 운영했고 그런 자료도 보고 또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고 근무했던 분들을 찾아뵙고 당시에 어떻게 나라 국정을 이끌었는지도 배우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당선되고 나니까 걱정이 돼서 잠이 잘 안 오더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그게 자, 김현주 대변인.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는데 주목받는 거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부분.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국정 운영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좀 배우고 있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이거는 좀 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일단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자면 어제 예. 만남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과거 털기 그리고 통합 이렇게 예. 두 가지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권영세 부위원장이 말씀하기를 이제 악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예. 어쨌거나 공직을 수행하는 입장으로서 공직자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관계가 이제 악연으로 표현이 되었단 말이죠. 예. 이런 과거에 대한 것을 털고 지나가겠다라는 것은 경선 중이나 혹은 대선 캠페인 중이나 예. 당선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미안한 소회가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밝혔고 예. 또 만나서 그 뜻을 표현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었기 때문에 예. 이것은 그 일관적인 맥락하에서 이루어진 그 만남이었다. 그리고 이제 통합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두 가지 주제가 경제와 통합인데 예.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사실 당내에서 경선 과정에서 소위 빅4 네 분끼리 이제 끌어안는 모습 보였죠. 그리고 저희 예. 당내에서 조금 갈등 요소가 있었을 때 이준석 당대표도 끌어안았죠. 예. 안철수 대표도 손을 잡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통합하는 통 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그 맥락에서 이제 또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예.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산업화의 근간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도 대선 과정 중에서 그렇습니다. 수용할 것은 수용하겠다라고 영남 지역 이야기하죠. 방문할 때 자주 얘기를 했어요. 그 네, 얘기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지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 회복에 관한 이제 이 해석을 놓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 이게 뭘까 과연? 예. 소위 문정부가 손도 못 댔다는 연금에 관해서 이제 업적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가 하기 어려운 일을 했던 것이 있는데 이것이 탄핵으로 귀결되면서 그 모든 것이 없던 것이 되는 이런 것에 대한 명예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 보수 정당 계열에서 탄생했던 대통령의 역사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탄핵이 되었다고 해서. 그래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에 관한 문제도 저는 이 명예에 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대통령이냐 아니면 씨냐 네. 지금 이런 게 있죠 지금요. 일부 방송에서는 박근혜 씨라고 이제 시종일관 표현을 하고 제가 예. 또 어제 어떤 한 종편을 봤더니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라고 하면서 이후에 반복될 때는 박 씨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뭔가 좀 섞었네요 또 두 가지 표현을 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에 관한 법률 7조에 의하면 뭐 연금이나 뭐 비서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마치 호칭에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확대해서 해석하면서 예. 박근혜 씨가 정당하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예. 저는 이런 것들도 명예회복의 큰 범주에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재욱 교수님, 명예회복 그리고 박정희 때 국정운영 뭐 이런 얘기까지 그리고 또 앞서서 사진에서 소개해드렸지만 면목 없다, 죄송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 생각에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과 매우 부적절한 배석자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맨 처음에 유영하 변호사가 예. 이 잘못 얘기했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면목 없고 늘 죄송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당선인한테 그렇게 얘기한 게 예. 아니냐고 들으셨다는 저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본인이 이분과 수사 기소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정당한 절차를 거친 거죠. 예. 본인이 얘기했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집행한 거죠. 그래서 저 뭐가 면목이 없고 뭐가 죄송한지 모르겠는데 예. 당선인을 뽑아준 사람은 국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당시에 국민의 8, 90%가 탄핵을 찬성했고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서 탄핵이 됐고 헌재가 그것을 인용을 했고 예. 거기에 입각해서 검사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 기소했고 사법부가 거기에 대해서 소위 실형을 그렇습니다. 언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절차 자체와 관련해서 무엇이 면목이 없고 무엇이 전 죄송한지 잘 모르겠다는 헌법적 생각이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인데 왜 면목 없다고 얘기했을까? 그렇죠. 전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담은 그럴 수 있어요. 개인 간에. 하지만 지금은 당선인 신분과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이 만난 자리예요. 예. 그 자리에서 윤 당선이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면 예. 국민의 판단 그다음에 국회의 결정에 대해서 면목 없고 죄송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말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두 분이 많아서 그러실 수 있어요. 두 분이서는 사적으로는. 하지만 공적인 만남에서 저런 얘기들은 본인이 말씀하신 헌법과 법률을 부정한다라고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명예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회복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예. 정치행위를 복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로 이해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전 그래서 이런 발언 자체가 상당히 제가 볼 때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전 이 이유는 제가 볼 땐 뭐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소위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느낌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거는 지방선거를 그렇죠. 보수 말씀하시나요? 이층들의 결집, 좋은 말씀은 통합을 말씀하십니다만 예. 적어도 전체 국민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면목이 없고 죄송한 건지 다른 건지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국민들한테는. 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그래서 좀 뭔가 애매모호성을 가지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될 만한 행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기자들이 이제 기회가 되면 물어볼 수도 있어요. 명예회복 얘기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앞으로 어떤 뭐 계획을 말씀하신 거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역시 좀 평가를 담고 있는데요. 앞선 기사의 평가하고 좀 다릅니다. 국정농단과 탄핵을 부정한 윤박의 만남. 이렇게 부정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 내용이네. 면목 없다, 죄송하다. 이런 얘기가 이런 뜻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정책 계승하겠다. 사과 없는 박, 법 정의 무시한 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선거 앞에 정치적 이익끼리 만난 거 아닌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제 이 면담 내용이 좀 알려진 뒤에 정의당에서 나온 반응이 있었거든요. 좀 들어보시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달라고 당선인이 요청했다고 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하는 취임 선서문을 읽는 취임식 자리에 반성하지 않는 헌법 질서 파괴범의 자리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당선인은 박근혜 씨에게 면목 없다, 죄송했다고 했습니다. 개인 간의 소회는 나눌 수 있지만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대통령 당선인으로서의 언어로서는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네. 조대진 변호사는 어제 회동에 대해서 어떤 표현이 좀 떠오르셨습니까? 노래 중에 뭐 잘못된 만남 뭐 이런 게 있죠. 네. 그게 또 떠오르셨어요, 노래가? 네. 뭐 만남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만나서 아까 김종욱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나서 대화 나누는 자리에 있어서의 그 대화 내용이 전체 그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과정에서 볼 때 조금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아까 김종욱 교수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할 때 뭐 부적절하고 미안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뭐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았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마치 잘못한 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는 죄송하다, 면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으니까. 죄송하고 면목이 없고 물론 인간적인 미안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이 하는 그 발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발언을 국민들이 들었을 때는 이때까지 이루어졌던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던 그 탄핵 절차가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수사를 또 진행을 했던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 그 뭐 잘못됐다라는 그런 그 뉘앙스처럼 이렇게 들리는 발언을 함으로써 마치 본인이 그런 뭐 정치 수사를 한 것처럼 뭐 자인하는 뭐 듯한 얘기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좀 부적절했다고 보여지고요. 예. 물론 이제 뒤에 나오는 뭐 정치적 부분을 뭐 계승하겠다. 예. 그리고 좋은 부분은 뭐 따라서 이렇게 챙기겠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좋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화의 전체적인 입장을 뭐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심한 부분들까지 신경 쓰지 않고 대화를 한 거. 마치 그 전에 있었던 과오들이라든지 뭐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정치적 흔적들을 예. 다 신경 안 쓰고 대답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부적절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종규 평론가. 네. 세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제 이 만남에서 평가 좀 짧게 해주시고요. 그와 더불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대구 발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 뭔가 요청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지지하면서 대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지지 선언을 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박심 뭐 이런 얘기가 또 기사에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을 어떻게 보셨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어저께의 만남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만남 그 자체가 메시지였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어. 왜냐하면 만남이라는 건 양쪽 다 필요해서 만난 거죠. 예를 그렇겠죠. 들자면 당선인은 사실상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외부인이었거든요. 예. 뿌리가 없고. 그런데 어저께의 만남으로써 어쨌든 그 정통성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그 정당의 후보로서 당선되는 그 과정 속에서 정통성을 부여받는 어떤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야말로 이 정당에 가장 어려웠을 때 두 번에 걸쳐서 이 정당을 살린 그런 예. 대통령입니다. 물론 국정농단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과가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만을 생각을 했을 때는 아직도 이 정당의 당원 일부 예. 당원이나 또는 일부 그런 어떤 지지자들 내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출신 아니냐 이런 그 시각이 아직도 존재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저께의 만남으로써 어쨌든 당선인이 그런 어떤 부분을 또 뛰어넘을 수 있는 예. 그런 계기가 됐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상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다 박탈됐잖아요. 예. 그런데 당선인이 이렇게 그 예우를 갖추면서 옴으로써 어쨌든 전 대통령이라는 예. 그런 이 영예? 뭐 영예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지위를 예. 이렇게 이런 그 만남을 통해서 회복하는 어떤 계기가 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구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 어저께 이렇게 유영하 변호사가 함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부적절했다라는 어떤 평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된 상황에서 원래는 세금으로 3명의 보좌관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그 박탈되지 않았다면 예. 당연히 보좌관,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서 3명 중에 1명이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무도 없죠. 그리고 뭐 5년 내내 사실 영어의 몸으로서 뭐 유영하 변호사밖에 없는 어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다만 저도 약간 좀 이렇게 그 주문하고 싶은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과사를 조금 더 뚜렷이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유영하 변호사의 후원 회장 입장이라면 예. 대구의 어떤 비전으로서 이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야지 예. 나를 보살폈다 5년 동안. 지지선할 때 낸 입장 얘기하시는 거군요. 이게 지금. 그 공과사가 아직도 조금 구분이 안 되는 게 아니냐. 사적으로 나를 보살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추천하는 이유가 공적인 이유였으면 좋겠다. 그래 이게 뚜렷해야 옆에 앉히는 것도 사실 국민들이 근데 다 그게 좀 뚜렷하진 않았잖아요. 좀 공과사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옆에 앉히는 게 정당하려면 예. 이 사람을 후원하는 이유도 공적이어야지 사적인 어떤 이유를 대선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얘기가 좀 있었죠. 박심인가?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윤석열 당선인이 만났으니까 박심이 곧 윤심인가? 뭐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 막상 이제 후보들은 좀 신중하게 별다른 조심스러운 뭐 상황입니다.